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최근 전기 자극을 이용해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한국전기연구원 최영욱 박사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 박사님 우선 한국전기연구원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생소하게 느낄 텐데 이 연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부터 소개를 하고 다음 얘기를 나누죠. 예, 한국전기연구원은 1976년 전기기기 시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이었었죠.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기전문연구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은 경상남도 창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과 의왕에 각각 분원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밀양과 양산에 또 연구센터 한 개씩 있습니다. 예, 전기연구원이란 말 그대로 전기를 연구하는 건가요? 일렉트리시티를 연구하는 건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전기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뭐 차세대 전력망이라든가 그러니까 산에 보면 송전 철탑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송변전 연구, 배전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재료 신소재 분야,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뭐 선박을 만드는 그런 추진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그 전자 의료기기, 의료기기에도 최근부터는 이제 개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고압 직류 송전 분야도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방에 분원도 많고 상당히 거대 규모 같은데 박사님은 그 중에서도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해오고 계신가요? 우리 연구 조직에서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암이 많이 발생해서 그 수술하지 않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사이버 나이프 시스템, 뭐 그러든가 엑스레이를 쏴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암세포를 괴사시킨다든가 그런 분야의 그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면 상당히 귀가 솔깃할 텐데 그렇지만 이전에는 박사님 PDP 관련 연구도 해오셨죠? 예, 제가 그 경상남도 창원에서도 한 24년 근무했고요. 2007년부터는 안산 분원에서 또 근무하게 됐는데 그 경상남도 창원에 본원에 근무할 때 PDP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재밌었던 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PDP 하면은 몰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때까지는 이렇게 두꺼운 그 브라운관 텔레비만 다 그밖에는 이제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벽걸이 텔레비가 생긴다. 뭐 이제 지금은 일상적인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때는 상당히 기대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쭉 PDP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그 이런저런 연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기업에서 PDP를 결과적으로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지금 있는데 그때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기술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를 제가 국산화 기술을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PDP 기술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박사님 보시기에는 세계 최고,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화질이 조금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손색이 없고 뭐 세계 1등이라 생각합니다. 그 주제를 다시 그 박사님이 관심 분야로 돌아오면은 박사님께서는 이제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에 이제 매달려 오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그 기존의 그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라고 하는데요. 1테슬라는 10,000가우스인데 엄청난 그 자기장입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대면은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여기저기가 이렇게 툭툭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그런 그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네. 그 뇌졸중 환자의 네. 재생에 그 괴사된 뇌세포를 그 다시 재생하는 자극을 주어서 자극을 주어서 네. 다시 살려내는 재생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이제 그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한테 전기 자극을 주어서 호흡을 돌아가게 하고 뭐 그런 장면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외부에서 자기장으로 뭐 전기장으로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서 네. 이제 괴사 직전이나 괴사되어가는 그런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비교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자기장의 세기를 테슬라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3테슬라고 예. 박사님 개발하신 게 7테슬라 기술이다. 이게 세계 최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현재까지 그 3테슬라 기술은 미국에서도 개발을 했고 미국 네. FDA 승인까지 나서 네. 많은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예. 한국에도 적용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아, 우울증에. 네, 우울증에. 예, 우울증에는 적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가을날에 딱 어울리는 방법이군요. 예, 그 네. 재활의학과 그 문 앞에 가면 제법 손님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이 뇌졸중은 우울증보다는 더 좀 심각한 병인가 봅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3테슬라라는 자기장의 세기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 7테슬라급 2배 이상 되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강력한 자기장. 네,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네. 이제 자극을 해서 뇌졸중까지 치료해보자라는 의도로 네. 연구 목표를 잡았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전기연구원은 네. 그 핵심적인 전기 회로 부분을 해결하여 드렸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순간 연구를 해오셨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질문이 오르지만 예, 예. 이런 이제 3테슬라에서 7테슬라라 아주 강력한 이 자기장을 개발하셨는데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후유증이라든지. 이제 그 완전히 없다 있다 그런 말씀은 지금 드리기 어렵지만은 네. 지금까지 예를 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네. 일단은 3테슬라는 그 식약청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7테슬라급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또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관 연구기관인 CR 테크놀로지 거기에서는 지금 사람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군요. 아니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이제 시험하려고 네. 그 식약청 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고 나면 네. 그 데이터 분석 후에 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뇌졸중 그럼 약물 치료나 수술 등을 떠오르는데 네. 이번에 박사님 개발하신 이런 테슬라 기법 네. 이것을 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네. 그다음에 외과적인 수술, 이제 여기를 열른다. 네. 수술도 요새는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열어서 뭐 가능한 부분은 수술을 잘 하시던데 네. 뭐 환자한테 부담 없이 수술하지 않고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인가해서 내부에 있는 손상된 괴사된 뇌세포를 자극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방법이군요. 뭐 신비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1900년대 초반부터 그 기초 연구가 되어 있었던 그런 네. 분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부터 좀 더 그 질환에 대해서 치료기기 개발 이제 다양해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선은 이제 뇌질환, 뇌졸중에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본다니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다른 질병에까지 영역을 확인할 가능성이 큰 기술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임상적 그 시도가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데요. 네. 뭐 우울증, 뇌졸중, 그 유명한 파킨슨병, 네. 그다음에 통풍, 뭐 네. 간질 그런 간질까지. 이렇게 네. 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를 공부하는 예. 과학자, 사이언티스트인데 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의료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까? 예, 그 참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원래는 그 전기공학과라는 이제 그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기연구원에 들어와서 네. 그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고전압 연구실에 배치를 받았어요. 선배님들이 거기 배치를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고전압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전압 전원장치 쪽을 자연스럽게 또 접하게 되고. 고전압이라는 건 하이 볼티지를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하이 네. 볼티지 이제 네. 벼락 치듯이 네, 네. 그 여름철에 그 전등 번개 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수 메가볼트, 뭐 천만 볼트, 2천만 볼트, 억 볼트. 네. 뭐 이제 그런데 제가 그 고전압 연구실에서 처음 일할 때 그 어린 나이에 인상 네. 깊었던 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은 네. 벼락 치는 그 인공 벼락 네. 그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충격 전압 발생기라고. 네. 이제 그런 데서 처음 일을 하게 돼가지고 네. 하여튼 고전압 엔지니어로서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네. 자꾸 연구를 익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의 두 번째 예. 그 랭크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예. 조금 전에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상용화되고 정말 그 환자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한 1년 이내인가요? 아니면 2년 이내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인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요. 네. 기업에서 임상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임상시험을 이제 네. 그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한 2년 정도 내진 늦게는 3년 정도 그 안에는 네. 그 실제로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개발한 그 치료 기법을 좀 어떻게 사용해 보려는 환자들은 2, 3년을 꾸준히 참고 기다려야 되겠군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 불 켜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대리미하고 뭐 물끓이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전기가 인류 생활에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지금 의료기술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전기라는 것은 우리 생활하고 너무 밀접해서 네. 거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발전하는 발전 전기 양의 반을 네. 모터가 쓴답니다. 우리는 모터가. 네, 모터, 네.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하여튼 모터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전기 연구원도 처음에는 네. 그 이제 그 고전적인 그런 네. 연구, 그러니까 전기 연구, 뭐 네. 철탑,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의료기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네. 이 의료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의료기기가 네. 그 전기 응용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전기 회로가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뭐 다른 분야도 많겠지만 하여튼 우리 연구원에서도 네. 의료기기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 외국에서 그 많은 그 비싼 기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 나이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환자를 뉘어놓고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으로 사이버 나이프다 예, 이거죠. 이제 네. 가상 공간의 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용 메스. 직접 칼을 대지 않고 네, 네. 그 연필 있으면 연필 10만한 굵기의 그 2mm 내지 전후에 네. 직경을 가지는 엑스레이 선이 나옵니다. 그 엑스레이 선으로 그 암세포를 조사를 해서 또 수십 방향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뉘어놓고 이쪽에서 쏘고 이쪽에서 쏘고 그러면 이제 체세포는 통과되는 부분은 다 손상을 받겠지만은 네. 그 암세포 이제 여러 각도에서 쏘면은 암세포는 많이 그 조사가 되지만 이쪽 방향에서는 이제 건강한 세포에서는 한 번씩밖에 안 도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쏘면 네.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네. 그런 사이버 나이프라는 것을 암 치료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전기 응용 기술이라든가 그 이제 전자빔 가속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마그네트론 구동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 엑스레이를 발생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요소 기술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뭐 BT, CT에서 미래의 성장 엔진이 될 만한 그런 분야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연구를 하시면서 혹시 감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감전? 이제 감전을 뭐 세게 당하면 뭐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네. 거고요. 네. 한 600볼트, 뭐 1000볼트. 우리 가정에 220볼트인데 600볼트 감전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찌릿찌릿합니까? 그러니까 220볼트는 많이 당해봤는데요. 네. 요 근처만 찌릿한데 한 네. 600볼트 당하면 등에 신호가 옵니다. 희한해요. 등에? 네, 등허리에 신경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게 등허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싹하죠. 오싹하고 네. 귀신 만난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600볼트를 네? 이제 감전을 당해 보셨군요. 예. 그때 죽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절대적인 양은 많지 않아서 네. 죽는지 아는지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네. 감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네. 실수를 하니까요. 하다 보면. 네. 근데 더 높은 전압 시험 할 때는 네. 완벽하게 이제 그 격리된 네. 홀에서 컨트롤하고 저쪽에 설치하고 나오니까 네. 사고 당할 염려는 거의 없죠. 아, 그러니까 600볼트 정도 고압에 감전을 당하면 등이 오싹하군요. 예. 찌릿한 게 아니고 예. 오늘 알았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전기 연구를 해오셨는데 30년 동안 예. 왜 전기 연구를 해오셨죠? 아니 뭐 어릴 때 무슨 호롱불 밑에서 자라서 전기불이 없었나요? 뭐 특별히 전기 연구에 매달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라는 뭐 그런 일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친근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님이 전기를 잘 만지세요. 아 그래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뭐 부친이 전기 관계되는 사업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 옛날 분이신데 1923년생이신데 네. 어렸을 때 전구담화로 장난을 치고 아, 그때 그 옛날 시절에 자기가 네. 화장실에다가 불을 이렇게 켰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전기를 잘 만져서 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기공학을 하게 됐고 네. 뭐 여기까지인데 한 30년 하다 보니까 네. 뭐 적성에 잘 맞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0년 동안 이제 전기만 연구해 오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 경험이라든지 소회라든지. 네. 뭐 저는 이제 그 30년 동안 전기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연구직이라는 직업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라는 게 스트레스도 동반되고 위기도 동반되고 참 어떨 때는 잠도 못 잡니다. 네.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네. 그러면서 새벽에 깨기도 하고 뭐 네. 그러면서 사는 게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좀 좋아했던 어떤 저한테 잘 맞은 직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네. 또 이제 뭐 안 좋았던 일은 중간에 이제 출장 갔다가 사고 나서 네. 좀 3달 동안 병원에서 좀 고생도 좀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잘 나와서 잘 지내니까 네. 뭐 다 잊어버린 옛날 일이 되겠습니다. 네. 남녀 간에 이렇게 찌릿한 감정이 오면 전기가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남녀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전기가 정말 통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왜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전기는. 아, 네.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남자 여자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음양이니까. 네. 뭐좀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정신력이라는 게 네. 살다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느끼는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젊었을 때 한참 연애할 때는 네. 아무래도 그 엄청 강력한 어떤 두뇌에서 하여튼 네.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꽃이 번쩍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젊었을 때 아주 강렬한 연애 그 순간, 전기가 통했던 그 순간을 만일 볼테지로 계산한다면 몇 볼트 정도로 전문가이시니까요. 그거 뭐 몇 볼트라 그거는 상당히 그 자극적인 네. 그 전압이 될 텐데요. 네. 글쎄 그 생각은 많이 안 해봤지만 뭐 죽지 않을 정도로 높은 전압이 아닐까. 저는 뭐 몇 억 볼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그 박사님 전기 연구를 해오시면서 텀텀이 이제 연구를 해오시면 쉴 때 클래식 기타를 이제 연주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기타 좋아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음악도 좋아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서클 활동도 했고, 네.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할 때도 네. 그 기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학교 교직원 네. 하고도 같이 연주회 활동도 했고요. 네. 요새도 졸업생들끼리 만나서 1년에 한 번씩은 네. 정기 연주회를 오비 연주회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참여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예쁘게 손톱만 기르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가서 듣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좋아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까? 기타. 제가 이제 최근에까지도 네. 이제 연주회를 좀 했었는데요. 네. 이게 사내에서도 이제 음악회도 개최도 했었고, 네. 그 캐논이라는 음악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제가 열심히 캐논을 연습해가지고 네. 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좋아하시는 클래식 기타, 특히 이제 캐논을 연주하면은 네. 전기가 몸에 찌릿 통하면 희열을 느낍니까? 그 악보를 볼 때 느끼죠. 아. 그 음악을 들을 때. 네. 그러면 이걸 치고 싶다. 네. 이제 그런 전기가 오는 거죠. 찌릿하게. 네. 그러면은 자기가 치고 싶은 곡이 생기면요. 네. 또 기타 치는 사람들은 끝까지 칩니다. 네. 악착같이 연습을 해서. 네. 정말 또 완성도 높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네. 그 리드미컬하게 그 네. 완성도 높은 연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감정을 잘 넣어서. 네. 뭐 그렇게 되면 완전히 프로겠지만 저는 뭐 프로는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연습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만족하고 마는 거죠. 박사님께서는 그 원단 그 전기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면서 네. 클래식 기타 애호가하고 뭔지 모르지만 그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앞으로 이제 의료기기에 전기를 응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뭐 포부라든지 연구 계획 같은 것을 조금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제 안산분원에 근무하면서 네. 일단 다양한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이게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도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네. 또 후배들을 가르쳐 주면서도 또 내 연구도 하면서 네.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요새 그 상당히 그 사회가 발전돼 있어서 어떤 네. 새로운 먹거리 찾기도 힘든데 네. 또 나름대로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창의적인 네.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네.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의 그 연구가 큰 성과를 이루어서 그 뇌졸중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뛰어난 과학기술의 성과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제일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연구,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첨단 기술 개발로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